자,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목소리 이렇게 밝으신데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75이에요. 네, 70대 중반이시고 어디가 편찮으신지 김욱화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예, 요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아버님. MRI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버님?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심장 스탠드를 박아가지고 네네네. 아스피린을 먹는데 그 약을 심장내과에서 못 끊게 해요. 아, 그렇죠. 스텐트 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버님? 예, 한 스탠드 한 지 한 4, 5년 됐어요. 4, 5년은 되셨다고요? 아, 예, 네네네. 예. 근데 그 심장내과에서 요번에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걸 띄워오라 그래가지고 아, 띄워가지고 네네네. 갔더니 거기 내약서가 들 수 있으면 저걸 끊지 말라고 약을. 네네, 아버님. 그래 이제 수술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수술하려고 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 하는 걸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 네네네, 아버님. 그 이제 아스피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의사 선생님은 그냥 수술을 진행하자 그랬는데 이제 상담에는 선생님이 그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수술을 못할 수가 있다고. 네네네, 아버님. 네. 그래가지고 괜히 돈 많고 검사하는데 한 120만 원 든대요. 복용하시고 있는 네. 약 때문에 수술을 받기가. 그래서 아이, 수술 안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네. 꼭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 그래서 네네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허리가 언제부터 아프세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니 이제 아픈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그러면 또 한 1년 괜찮다가 네네네. 자주 그렇게 맞았어요, 주사를. 예.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때는 MRI 찍어도 수술을 할 소리를 안 했는데 네네. 요번에는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가서 MRI 찍어봤더니 아유 이건 뭐 수술뿐이 다른 시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수술을 하는 걸 꺼리시더라고요. 혹시 근데 아버님 허리 말고 네. 엉덩이나 다리도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 이 허리가 아팠었는데 심하게 요새는 또 허리는 하나도 아프고 이제 다리로 내려와서 발등이 이제 저려요. 그래가지고 걸으려면 요새 찔뚝찔뚝하고 걸어요. 절뚝대실 혹시 정도. 저기 허벅지나 종아리도 같이 아프고 저리세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고요. 아, 네네네네. 발 저것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이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움직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처음에는 구부러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수술해놓은 걸 달갑게 생각 안 예. 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아버님 혹시 진단명 들은 거 있으세요? 진단명은 그냥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디스크가 많이 밀려나와서 수술을 하고 다른 방도는 없대요. 아, 네네네네. 근데도 이제 수술할 날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요새 네. 오늘도 갔다 그냥 왔어요. 그래. 아,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아버님 같은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처음에는 주사를 맞으면 몇 년 효과가 있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세월이 흐르면 그 효과가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버님 나이쯤 되면 디스크만 단순하게 혼자 생기는 건 보통 아니고요. 보통은 협착이 좀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디스크가 좀 더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그럴 때 반드시 수술만이 답은 아니고요, 아버님. 예. 그 전에도 그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아마 이제 스텐트 한 이후로 그 상황이 이렇게 약을 끊을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과 선생님께서 그럼 이제 그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치료가 충분히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대학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척추 전문병원도 괜찮으니까 좀 몇 군데를 가시고요. 가셔서 수술적인 치료 말고 2단계 치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증식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이나 내시경 치료 같은 방법으로도 아버님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셨던 병원에서 이제 못한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여러 자료를 챙기셔서 여러 다른 병원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더 상담을 하시고 아버님한테 꼭 맞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의 치료를 통해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불편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예. 네, 원장님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스텐트 시술하셔서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 약물과는 또 상관이 없을까요? 아, 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텐트를 통해서 이제 약을 드신다는 얘기는 항혈전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피가 잘 굳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약을 쓰는데요. 2단계 치료들은 비교적 최소 침습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여러 가지 이런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스텐트 시술하셨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2단계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굉장히 젊게 들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까요? 네, 54세. 아이고, 젊으시네요. 네, 어디가 네. 안 좋으신 건지 김흑화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저 아프신가요? 젊어서부터 많이 허리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네. 그래서 아팠는데 이제 53세 재작년서부터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 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다리 엉치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끌고 다리 잘 못 걸었어요.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 군데서 척추 디스크에 MRI 찍으니까 척추 협착증 그 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을 갔는데 서울에 있는 네. 그 선생님께서 일단 그럼 수술해야 되니 한 달 약을 먹어보고 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까지 했었는데 입원하고서 근데 그 약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제가 다리를 못 걸었는데 걸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통증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걸으시면 수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일단은 퇴원하고 약을 선생님께서 4개월치를 주셨어요. 네네네. 먹어보고 보자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잘 걷고 크게 대신 엉치는 계속 좀 아프다고 하나요? 발가락까지는 저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일단 걷는 거는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그 전보다 나으니까 약을 끊고 일단은 더 아프거나 뭐 진행되면 그때 오라고 하셔서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4개월 되고 한 보름 지났거든요. 예, 약 예. 끊고 근데 좀 걸으면 30분도 좀 걸으면 엉치가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으면요? 네네. 그리고 더 네네. 땡기고 다리가 일단 왼쪽도 발가락까지 다 당기거든요. 저리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 그래서 통증은 제가 좀 심하거든요. 설거지도 30분 이상 뭐 이렇게 잠깐 20분 정도 하면 못 하겠어요. 네네. 뭔가 2, 30분 이상 가면 굉장히 신체 그러면, 활동이 힘들어지시는구나. 2, 30분이 되기 전 동안은 네. 전혀 아프지 않으시나요? 아프지 않아요. 다리는 계속 저려요. 바깥쪽으로 발가락 이렇게. 저린 거는 그러면 앉아 있을 때도 다리가 저리세요, 혹시? 앉아 있을 때도 그리고 누워 있으면 발이 차가워진다거나 그러면 엄청 또 저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께서 약을 끊고 일단 보자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네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신경주사 그런 그렇죠. 것도 맞아봤는데 그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뭐 신경사는 마취제 효과가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너무 젊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고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들 가지고 계실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저린 게 계속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되고 네. 예, 신경이 계속 이제 좀 힘들어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치료를 받아서 요 평상시에도 저린감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진통제만 계속 복용하실 수는 없고 신경 차단술은 효과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척추 강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네. 좀 이런저런 다른 치료법이 없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다른 이제 2단계 치료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약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2단계 치료 중에 적절한 치료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동안에 가졌던 자료를 좀 챙기셔가지고 좀 네. 척추 전문 병원을 좀 몇 군데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몇 군데를 다녀보면 꼭 수술을 권유하셔서 그러지 네. 않은 병원도 있으니까요. 네. 네. 좀 다른 곳으로 좀 더 가시면 다녀봐야 될까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제 초중반이신데 이렇게 젊으신 나이에 수술하면 오히려 또 고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여자분들의 평균 나이가 네. 90입니다. 90. 오. 그러니까 방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거의 40여 년 가량을 이제 네. 지내셔야 되는데 솔직히 척추라는 것이 모든 부위가 마찬가지겠지만 손을 대지 않고 나을 수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수술 말고도 치료하시는 방법이 꼭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병원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또 비수술로도 가능하다니까요.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한창 무더울 때라서요.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기가 무척 힘들 텐데요. 척추 강화 운동은 실내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워서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두 다리를 좀 들고 버티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플랭크 자세라고 하는데요. 엎드려서 팔꿈치를 개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이제 몸을 지탱하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30분가량 꾸준히 해주시면 척추를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시원한 집안에서 이 운동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